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학생들 5월 모의고사도 끝났겠다. 이런저런 싱숭생숭한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 좀 위로하고 응원해드리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걷다 보면 알게 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인생 살다 보면요. 저마다의 목표를 앞두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입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지금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나름 여러 가지 이제 일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목표가 있죠. 근데 이런 게 적당히 만만한 목표를 잡았을 때는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큰 목표를 잡았을 때는 이건 내가 막막합니다. 기도 죽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언덕을 내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내가 그냥 쫌쫌따리 적당히 그냥 놀면서 이렇게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요런 요런 거를 내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여기서 이거 산꼭대기를 딱 봤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드냐면요. 막막해요. 그죠? 내가 과연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번에 영어 모의고사 5등급 맞았는데 수능 시험 볼 때까지 1, 2등급 맞고 싶거든. 그러면 그냥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모의고사 평균 국수영탐 합쳐서 몇 등급 나오는데 나는 입시 진짜 내 목표 달성해서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예쁘게 끝내고 싶은 거야.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내가 어저께 한번 썰도 막 풀었어. 엄마 내가 올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어디까지 꼭 해볼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요. 이렇게 탁 산 초입에서요. 등산로 초입에서 이 꼭대기를 보면 그냥 숨이 안 쉬어져요. 막막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류에 빠져요. 선생님, 제가 지금 영어나 수학이 4등급, 5등급이 나오는데, 제가 9월 모의고사 볼 때까지, 아니면 수능 볼 때까지 1, 2등급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근데 1, 2등급이 받고 싶은데, 그럼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하면요. 너무 질문이 막연하니까, 곽동희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아무리 막 서울대 합격하고 경찰대 합격하고 했던 노하우를 다 쥐어짜내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구체적으로 뭔가 방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도 막연하게 이런 목표를 막연하게 설정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오늘 하루 공부하기 싫고 우울하고 짜증나면 막 당장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없으니까 놓아버려. 쉬게 되고. 그리고 당장 사람이 언제 제일 힘을 낼 수 있냐면요. 뭔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보일 때 뭔가 의욕을 띠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우리가 학생들이 이성 친구한테 막 뭔가 노력을 하고 잘해주고 막 저 마음을 얻고 싶어가지고 노력할 때도요. 상대방도 어느 정도 나한테 호감이 있다라는 어느 정도 시그널이 있을 때 더 열심히 노력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완전 철벽이야. 쟤가 나를 완전히 싫어하는 것 같아. 만약 그런 상황 되면 단념돼서 뭔가 더 열심히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우리는 더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근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파이팅이 되는데 아니야. 쟤가 자기 친구들이랑 하는 얘기를 들었어. 곽동영은 도저히 아니래. 예를 들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래? 그러면 나도 이쪽 길이 아니니까 다른 쪽 길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단념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다 그렇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공부도 마찬가지인 거야. 지금 내가 4, 5등급 때 나오는데 당장 1, 2등급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지레짐작 스스로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려버릴 가능성이 높아.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희박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한 번에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걱정하지 그걸 막 너무 노리지 말고 내가 여기 있는 가는 것만 생각하면요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부럽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이뤄놓은 친구들 너무 부럽고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어차피 나는 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단계적 목표예요. 충분히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단계적 목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지금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4등급 나왔거든? 그러면 당장 1등급 갈 방법 따지지 말고,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3등급 갈까? 야, 여기다가 내가 6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한 달 남았으니까 영단어 1000개 추가시키자. 곽동현 선생님 영단어 강의 토로 2000 보고 1000개를 추가시키자. 아니야. 나는 아직은 11월 달까지 시간 있으니까 좀 기본을 쌓고 싶어. 그러면 수능 구문 독해나 기본 유형 독해 같은 거 한번 해보자. 좋다고 하니까. 한 2달만 딱 고생해도 3등급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은데. 아, 그건 왠지 만만해 보이거든요. 당장에 그러면은요, 목표 자체가 어느 정도로 가까운 목표, 즉 여기에서 내가 여기 올라가는 것 정도로 일단은 목표를 한다면요, 뭐가 이제 생각이 나냐면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것들이 떠올라요. 근데 산의 입구에서요, 아무리 노려봐도 정상까지 한 방에 가는 다이렉트 패스는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여요. 알 수가 없어요. 올라본 경험도 없어. 그리고 이쯤 올라야 각이 나와서 다음에 어디로 올라갈지가 보이는 거거든. 경험도 누적되는 거고 내 실력도 세지는 거고, 더 위험한 체력이 늘고 경험이 쌓이면은 더 직접적으로 빠른 경로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아직 공부를 본격적으로 안 해봐가지고 영어 기본적인 속성도 모르는데 한 방에 1등급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면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도달도 불가능한 거지. 그러면 당장에 다음 단계의 목표, 그러면 다음 단계의 방법은 쉽게 나오거든. 지금 이런 게 부족해. 그러면 내가 매번 모의고사 풀 때마다 항상 듣기를 틀리니까 다음 시험까지 내가 듣기 3문제만 잡아보자. 딱 3문제만 잡고 어휘 추가해서 2문제 더 잡아서 10점 올리면 나 그래도 3등급까지는 가.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걸 달성하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휘도 충분하고 구문 독해도 어느 정도 잡혔는데 내가 빈칸을 맨날 틀려. 빈칸 어려워. 그러면 이제 하루에 빈칸 추론 4문제씩 한번 풀어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달, 2달 만에 단계적으로 정복해서 다음 단계로 또 가고 다음 단계로 가서 최종적으로 연말에는 목표 달성까지 여러분들이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야, 5등급짜리 학생이 1년 열심히 해가지고 1등급 가는 게 가능할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주변에서 그런 거 본 적 있어? 아니, 거의 없대. 어렵대. 안 될 가능성이 높대. 근데요, 똑같이 말을 바꿔볼게요. 5등급짜리 학생이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한 3달 정도에 한 번씩 등급을 올릴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한 2-3달 빡세게 하면 5에서 4는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4등급짜리 학생한테 야, 너 한 3개월 열심히 해가지고 3등급 우리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3등급이 2등급 가는 것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 2에서 1 가는 거 이제 진짜 몇 문제 안 남았어. 될 것 같아. 이거 시험 실전 연습만 해도 될 것 같거든. 그렇게 하면 또 된대. 뭔 차이야? 차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요, 너무 높은 곳만 보고 우리가 걷다 보면 정작 발밑에 있는 어떤 함정이라든지 벼랑이라든지 아니면은 맹수라든지 나뭇가지라든지 뭐 이런 걸 목표해가지고 우리가 자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안전하게 걷는 방법 중에 하나 뭐가 있냐? 당장에 내 시선에 있는 단계적 목표. 일단 내가 저기까지를 최대한 빨리 열심히 가자. 실패 없이 가자. 열심히 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판단해.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 나는 지금까지 뭘 잘못했을까? 뭘 고칠까?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할까? 그러면 또 그 다음 단계로 가. 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께서 여기는 가끔 한 번씩 보시는 거야. 내가 중간중간에 왔을 때마다 내 최종 목표를 잊지 않는 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거는 중장기 계획과 목표야. 중기.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단기를 여러분들이 버텨내고 방법들을 계속 연구해 나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렇게 해야 도달 가능해요. 5에서 4등급 왜 못 가요? 4에서 3은 왜 못 가고 3에서 2는 왜 못 가고 2에서 1은 왜 못 가냐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 최종적으로 5등급에서 1등급은 왜 못 가냐고요. 거의 대부분 포기하니까. 그리고 시작도 안 하니까. 여기서요, 계획만 세우느라고 시작을 못해. 그거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고. 근데 이제 5에서 4로 올려본 친구들은 자신감도 생기고 공부 체력도 붙으니까 다음에 이제 3 갈 방법도 잘 알게 되고 잘 버텨.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렇게 2번, 3번만 더 해주면 돼. 그러면 입시 예쁘게 끝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진짜 우습게도 목표가 없이 공부를요, 하루하루 꾸역꾸역 버티듯이 해요.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적극성을 띨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내가 다음 단계까지 뭔가를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수학 미적분이 너무 약해. 미적분 뭐 도형 문제 어떤 파트가 유독 약해. 다음 달 시험까지 내가 이걸 없애버리겠어. 아니면 내가 영단어 관련해가지고 뭐가 약해. 조금만 더 강화해보자. 이번 단어장 말고 다른 단어장 한 권만 더 외워보자. 아니면 실전이 너무 약해. 그럼 6월 모의고사 같은 것들 보기 위해서 실전 대비 이런 트레이닝 스킬 강의 같은 것들도 한번 들어보자. 내 약점을 분석해서 다음 단계까지 한 달이나 2달 뒤에 뭘 할지에 대해서 목표가 선명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목표가 없으면요, 능동적으로 뭔가를 더 해볼 생각이 없어지고요, 그냥 오늘 하루 꾸역꾸역 살면서 버티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하게 해주는 게 보통은 학원이지. 학원에서는 단체로 그냥 알아서 시켜주니까. 근데 자기가 의지를 갖고 목표를 갖고 있는 학생보다는 그래도 효율이 떨어져요. 예를 들면 선생님도 이번 달에 내가 저축을 얼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는, 확실히 목표가 있을 때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이번 달에 손익 관련된 이런 계획표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얼마가 부족한데 그러면 일을 어떻게 조금 더 하고 뭘 더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뭐 쓸 거 안 쓰고 아끼고 절약하고 해서 이번 달엔 이렇게 저축을 어떻게 끝내자 라고 하면요, 내가 그냥 평소 때 평달을 보냈을 때보다 일을 더 하게 되고 뭔가를 찾아서 하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그 목표가 눈에 보이게끔 누적 되면서 연말 최종 목표까지 가게 되는데, 그게 능동적으로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가 없으면요, 이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목표가 있고 강제로 중간중간에 내가 계획한 대로 척척척척 이뤄 나가는 사람은 오직 연말의 결과는 하나뿐이야. 예, 착실히 다지면서 가니까 무조건 성공이죠. 물론 뭐 시험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끌어내야겠지만,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적어도 목표했던 수준 정도까지,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그 영역까지는 충분히 100% 도달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계적 목표를 세우세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멈추지만 않는다면 결국엔 도달합니다. 여기 가는 과정 중에서요, 실제 90% 이상 사람들이 중간에 멈추거나 포기합니다.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노력을 멈추게 되죠.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한 1% 정도 되는 사람만이 아까 말했던 목표를 갖고 능동적인 노력을 해요. 내가 향상감이 있는지 없는지, 과목별로 약점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수동적인 사람들은 이번에 5월 모의고사 망쳤어도 당장에 내 의지로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계획을 잘 안 세웁니다. 그냥 되어가는 대로. 시험 못 봤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 근데 뭔가 약점이 나왔을 때는 그럼 무엇을 해서 어떻게 보강할까? 다음 목표까지 어떻게 갈까? 이거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1%.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주면서 목표까지 갖고 능동적으로 해주신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무조건 가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입시 이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제들 많이 만나요. 입시 공부라는 이렇게 장벽은 여러분들을 맡고 있는 절대적인 벽인 건 사실이지만, 사회생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초입이에요. 시작 단계의 벽이라고. 충분히 깰 수 있어요. 남은 기간 노력하래. 여러분들 꾸준히 노력을 해주면 그런 그 영향하에 무조건 깰 수 있는 벽이라고. 아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5에서 1 가는 거는 기적처럼 보이지만 5에서 4 가고 4에서 3 가고 3에서 2 가고 2에서 1 가는 거는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예, 있다고 믿어주세요.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걱정을 하지 마세요. 걱정만 하고 정작 시작을 못하는 거, 이 처음 시작 단계를 시작을 못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을 다 주저앉힙니다. 그러니까 걱정만 할 게 아니야. 걷기 시작해. 지금 바로 시작하라고. 뭐 하고 있어? 가! 빨리! 라고 오늘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모의고사 결과 분석 열심히 해서 다음 6월 모의고사 본게임이죠. 여기서는 우리 학생분들 모두 원하는 결과 낼 수 있기를 선생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기분도 잔잔하게 좋고, 그래서 이런
또 꼰대 잔소리 한번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음 달 말일, 6월 말일로 메가스터디 스튜디오 옆으로 이사 오는 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렇게 되면 캐스트도 더 많이 찍고 인강도 훨씬 더 많이 찍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원 없이 하고 싶었던 강의들 다 찍고 스튜디오 옆으로 이사를 왔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막 다 웃는 거야. 아유, 근데 선생님은 되게 그래도 만족스러워요. 내가 이런 얘기 여러분들한테 하면서 내 행동이랑 언행불일치가 되면 굉장히 부끄러울 거 아니야. 근데 여튼 선생님도 제가 갖고 있는 한계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고 마음이 뭔가 잠깐 동했다라고 하면요. 이 진짜 작은 이 움직임이 작은 이 뭔가 진동이 사라져버리기 전에 그것을 잘 적어놓고 여러분들 생활까지 변화시키는데 최종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걷다 보면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무조건 다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방법들 걷다 보면 일단 다 알게 되는 것들이니까 일단은 막 너무 멀리까지 목표 잡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기보다는 다음 단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그리고 지금 뭘 해야 될까? 달성 가능한 목표 세우고 전력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월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좋은 결과 되시기를 선생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바이.